그리고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게 발기부전이면 처음부터 안 서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런 발기부전은 드물어요. 완전 사고 당해서 막 하반신암이라든가 막 정말로 오늘 내일 하는 분들 아니면 발기는 되었다가 빨리 죽어버리는 거 그게 많죠. 만난 지 5개월 됐고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근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처음에 한두 달 문제가 없었는데 한 5월 달부터는 사정을 못하니까 이게 자기 문제인가 내가 지금 매력이 없어졌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병원 가봐라 이런 등등의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그거 앓는 거죠. 이렇게 남자한테 직접 말하기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떡해요? 본인 탓이 아니다. 사정을 못하고 지루 이런 건 남자 문제지. 물론 여자가 정말 매력이 없어서 사정 못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더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사귄 지 5개월밖에 안 되고 내년에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인데 그다음에 약간 발기부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존심을 안 건드리고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풀어나가라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게 발기부전이면 처음부터 안 서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런 발기부전은 드물어요. 완전 사고 당해서 막 하반신암이라든가 막 정말로 오늘 내일 하는 분들 아니면 발기는 되었다가 빨리 죽어버리는 거 그게 많죠. 얼리 디튠이라 해가지고 막 섰는데 10초간 죽어버린다든가 아이씨 본격적으로 하려니까 죽어버리고 그거는 발기부전이 대부분이지 처음부터 막 미동도 안 한다 그런 건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게 개념이 또 있고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이 말만 들어가지고는 여성분이 말만 들었을 때 남자 사정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남자를 만나보면 말이 약간 다른 것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 것도 있고 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은데 이제 이 글만 봐가지고 보면 약간 발기부전도 보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치료를 하고 하면 사정 부분도 약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직을 했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뭐 등등 있으면 그런 성생활이 전혀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런 건 있지. 한 7년 된 커플인데요. 요즘 사정도 잘 못하고 뭐 발기가 중간에 죽어야 하면 상대방이 서로 탓할 수 있지. 진짜 너무 익숙해져 있고 막 권태기도 받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섹스 어필이 안 되면 그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5개월밖에 안 됐으면 약간 좀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사설인데 며칠 전에 외국인 환자분이 와서 에이즈 미리 예방하는 약이랑 그 비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외국인인데 콘돔 없이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한 번 했대요. 근데 자기는 태어나서 20대 중반, 초중반이었는데 단 한 번도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과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해서 성병이 걸렸을까봐 잠을 못 자고 너무 불안하다 이래서 성적인 접촉을 올 수 있는 병에 대한 예방을 다 하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성병에 대한 관념과 이런 관리가 얼마나 다른가라는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콘돔 사용을 하셔야 돼요. 콘돔 없이 관계 절대 안 돼. 이거를 정말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근데 같아요. 그 HIV 이제 막는 약이 있는데 잘만 쓰면 뭐 99%까지 이상 막는다 거의 100% 막는다 돼 있는데 근데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걱정이 돼서 약을 먹는다 한들 이미 만약에 걸렸다고 하면 그 치료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옛날 사람들이 막 HPV 감염됐으니까 가다실 맞아 치료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치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는 그 과거는 과거고 백신은 말 그대로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 뭐 비형 간염이 걸렸는데 백신 맞으면 당연히 뭐 그런 부스터 효과지 그게 그 예방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근데 생뚱한 비형 간염을 걱정하지 그거. 한국인한테 성적인 접촉으로 올 수 있는 것 중에 비형 간염도 있다라고 찾아보셨나 봐요. 그분이 근데 한국 남자랑 했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그럼 혹시 비형 간염 복균자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 했더니 그거는 아니래요. 근데 이제 자기는 어렸을 때 비형 간염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데 여기 한국에 많지 않냐? 좀 걱정이 많은 분이기는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성인데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괜찮을까요? 지인 중에 한 분이 맞고 나서 성욕도 좋아지고 근력이 생긴다는데 맞나요? 어떻게 하면 주사를 맞을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여성분들한테 남성 주사 맞는 병원이 있나요 근데? 저희는 안 하는데 저는 들었어요. 가끔 산부인과 중에서 근데 이제 이거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서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안 하는데 갱년기, 폐경기가 됐는데 무기력증이 너무 심하고 성욕 저하가 너무 심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남성 호르몬 주사 놓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그 남성 호르몬을 한 5mg 정도를 적은 용량을 반을 줄여서 주면은 잠깐 기운이 바짝 나고 그렇게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저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통용하는 건 아니고요. 폐경기가 지난 분들 중에서 심한 분들한테 가끔 쓰긴 하는데 많이 쓰면 혈이 난대요.
부작용으로 털이 나서 많이는 못 쓰고 또 남성용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는 건 아닌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아직까지 어떤 매뉴얼이나 정확한 레퍼런스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교과서 실려면 뭐 여러 가지 학회 심포지움 여러 가지 논문 이런 게 계속 해가지고 이게 가이드라인 나오는 건데 전문가 모르겠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좀 위험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약간은. 저는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외국에서는 지극히 가끔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쓸 수도 있다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쓸 수도 있다는 네, 네. 뭐 써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산물과 영역으로 넘기는 걸로 하고 여성분이 우리 병원 와서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생일하시는 분들한테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갱년기 이후에, 폐경기 이후에 너무 무기력증이랑 성욕 감퇴가 왔을 때 약간 아주 조금을 소량으로 쓰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주사 처방을 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대중화된 방법은 아닙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인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남자는 그냥 벅벅 씻으면 된다지만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성기 부분에 약간 문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남자보다 많지 않겠나. 맞아요. 확실히 그래서 피부 트러블로 많이 오세요.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니까 관리 잘 하시고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꼭 우리 유지연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근처에 산부인과 잘 됐으면 이 동네 주치의처럼 이게 자주 가서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이렇게 자주 가서 이렇게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받아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디지과로 질문 주셔도 돼요. 네.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과의 과추영 유지원이었습니다.